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파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S3를 파일 서버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2021년도에 클래스 메소드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솔루션 아키텍터로 일을 하고 있는 임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S3랑 파일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파일 게이트웨이란 어떤 서비스인가 개념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장 간단한 구성으로 파일 게이트웨이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축을 할 때와 사용을 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발표를 끝내려고 합니다. 네, 먼저 S3와 파일 서버입니다. 먼저 S3는 이제 너무 유명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AWS를 조금 관심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S3는 AWS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S3는요, 파일을 오브젝트 단위로 저장을 하는데요. 버킷이라는 단위의 오브젝트를 넣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제로 보시, 화면을 버킷을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폴더가 있고 안에 파일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폴더가 존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면 구조에 키 이름이 있어서 저장이 되는 구조고 보이는 것만 마치 폴더가 있는 것처럼 그 가독성 좋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오브젝트 단위로 저장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 서버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서비스이고요. SMB 프로토콜도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운트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PI로 접근을 하는 게 기본인 서비스입니다. 반대로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치 저희가 로컬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폴더 디렉토리 구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이제 마운트를 해서 로컬에서 마치 사용을 하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인 서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3는 API로만 오브젝트를 넣거나 뭐 삭제하거나 얻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일 서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S3 파일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를 중간에 끼워서 사용을 하면 마치 S3 파일 서버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파일 게이트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AWS의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포함된 조그마한 서비스입니다. 주로 사용을 하는 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마존 S3를 마치 로컬 파일 서버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S3에 뭔가 파일을 저장을 하고 싶은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기존 파일 접근 방식을 유지를 하고 싶다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가상 머신 같은 거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호스트 플랫폼에 배포를 하는 거고요. 그 가상 머신을. 혹은 AWS에서 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라는 물리 서버를 주문을 해서 그 물리 서버를 배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호스트 플랫폼에 배포를 하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주로 1번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게이트웨이 콘솔에 들어가 보면 생성을 했을 때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 중에 이 S3 파일 게이트웨이라는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거기서 플랫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물리 서버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AWS에 리퀘스트를 넣어야 되고 이제 호스트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제 콘솔 화면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아키텍처는 크게 이제 사용하는 호스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세 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사실 구성 자체는 간단합니다. 먼저 사용하는 로컬 환경과 그 AWS 환경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 내부로 연결하고 싶으면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AWS 사이트 투 사이트 VPN 같은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되고, 혹은 인터넷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부로 연결을 하는 건 VPC와 그 AWS 환경 자체가 아니라 온프레미스와 VPC를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VPC에서 파일 게이트웨이로 통신이 갈 때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할 건가? 아니면 또는 여기서 인터넷을 또 사용할 건지 그 선택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호스트 플랫폼 선택지에
EC2를 사용을 하면은 이 구성이 아니라 그 EC2 이외의 세 개의 플랫폼일 경우에는 이제 뭐 로컬 환경에서 다른 호스트 플랫폼으로 가서 이 내부 통신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VPC로 통신이 온 다음에 이렇게 파일 게이트웨이로 통신이 가서 S3에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아마존 EC2를 사용을 할 거면 퍼블릭 서브넷에 놓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뭐 인터넷 통신으로도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파일 게이트웨이용 인터넷 그 호스트에 들어가서 바로 파일 게이트웨이로 통신을 보내서 S3로 접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프라이빗으로 그 EC2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지만 오늘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사실 가장 간단한 아키텍처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로컬용, 접속용이라고 적혀 있는 게 로컬용 EC2 인스턴스고요. 여기서 그 같은 서브넷 안에 파일 게이트웨이를 둔 다음에 그 파일 게이트웨이용 EC2를 통해서 실제로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서 S3를 파일 서버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실제로 해볼까 합니다. 이제 흐름은 크게 5개로 나눠집니다. S3 버켓을 작성하고 호스트 플랫폼에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활성화한 다음에 파일 공유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운트를 하는 건데요. 지금 재빠르게 해보면 먼저 게이트웨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생성을 합니다. 이름은 그냥 파일 게이트웨이라고 할까요? 이제 옵션은 파일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선택을 해주고 오늘은 EC2에 인터넷이 통하는 서브넷에 이 시트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인스턴스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는 동안 이제 1번 S3 버켓의 작성은 제가 이미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작성할 때 아무런 설정도 안 했고 그냥 바로 그냥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 놓은 버킷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버킷을 파일 서버처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인스턴스 시작에 살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인스턴스를 시작을 하는 게 이번 호스트 플랫폼을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포가 끝나면 실제로 게이트웨이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키텍처에서 이 부분이랑 지금 이 부분은 완성이 된 거고요. 이거 두 개 진행할 동안 접속용 인시트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윈도우로 했고 인스턴스 유형은 너무 낮으면 렉 걸리기 때문에 살짝 조금 위에 걸로 할게요. 그 네트워크는 아까랑 같은 서브넷에 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그룹은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SSM으로 접속할 거기 때문에 인스턴스 프로파일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인스턴스가 이제 시작되는 동안에 지금 인스턴스 호스트 플랫폼이 배포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 네트워크에 이 키페어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다음 들어가 보면 그 IP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아무런 구성 없지만 여기서 이제 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파일 게이트웨이로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VPC 호스팅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오늘 퍼블릭 액세스, 그냥 인터넷으로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퍼블릭 액세스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오고요. 설정을 다 했기 때문에 활성화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캐시 스토리지 구성을 하는데요. 이 캐시 스토리지 구성을 하는 게 조건이 그 자동으로 그 그 EC2에 할당되어 있는 디스크를 그 EBS 스토리지를 감지를 하는데 그 스토리가 150 이상의 EBS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호스트 플랫폼을 배포를 할 때 자동으로 그걸 포함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감지를 해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오늘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로그 그룹이나 뭐 경보 같은 거는 다 없음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구성에서 이 접속용 EC2도 완성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도중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작성이 되고 있고요. 살짝 기다리는 동안 이제 접속을 할 때 얘를 통해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 EC2 인스턴스의 그 리모트 디스크톱으로 접속을 해야 돼서 살짝 비밀번호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비밀번호 뭐 테스트니까 알기 쉬운 비밀번호로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모트 데스크톱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서 로그인을 해줄게요. 연결하면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이거 할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구성을 눌러주시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거 살짝 기다려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 공유를 생성을 해서 여기서 어떤 S3에 저장을 할 것인가를 설정을 하는 파트입니다. 저는 이제 게이트웨이, 아까 봤던 S3 게이트웨이 오늘 날짜 이내로 접속을 할 거고, 이제 게스트 액세스는 그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거든요. 아까랑 같은 비밀번호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공유 생성을 하면 파일 공유가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됐을까요? 한 번 더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비밀번호가 이거였기 때문에 접속을 해볼게요. 아, 연결이 이번엔 잘 들어가졌네요. 아까 비밀번호를 잘못해서 입력했나 봐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사용 불가가 떠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파일 공유가 처음 생성이 될 때 그 한 5초 정도 파일 불가가 뜬 다음에 다시 사용 가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것도 기다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C2 인스턴스에서 파워쉘을 통해서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파일 구조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드라이브가 하나만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실제로 파일 공유가 사용 가능으로 변하면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는 그냥 마운트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게이트웨이 IP 그리고 이 부분에 그 실제로 파일 공유 아이디를 써주시면 되고 이 게이트웨이 IP는 오늘 이 접속용 EC2에서 여기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내부로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VPC 안에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파일 게이트웨이용의 EC2에 프라이빗 IP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이거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사용 가능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그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까먹고 있었네요. 일단 파일 공유를 설정을 할 때 비번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게이트웨이, 이 게스트 이름은 그 고정입니다. 아까 설정한 비번을 입력을 하면 지금 석세스가 됐다고 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네트워크 로케이션에 파일 게이트웨이용 그 파일 서버가 마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S3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실제로 파일을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테스트 이런 식으로. 폴더도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 파일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S3에 들어가겠죠? 잘 연결이 되었다면. 네. S3까지 들어가는데 살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임시 폴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간 동안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축이랑 사용을 할 때는 약간의 주의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는 이 파일 게이트웨이용 호스트 플랫폼을 배포할 때 좀 충분한 그 스토리지가 할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캐시 디스크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폭도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할 때는 제가 지금 S3에 얘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 S3에 제가 직접적으로 파일을 넣는다고 해도 그게 그 파일 서버 쪽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새로 고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3에서 버전 관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버전 관리를 설정을 할 경우 뭔가 큰 파일이 계속 업로드가 될 경우에는 살짝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파일을 부분 수정을 하고서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 로컬 환경에서 부분 수정을 하고서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파일 전체가 다 S3에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대용량의 파일의 경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가 여러 로컬 환경에서 동시 쓰기를 할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런 주의점이 있고 실제로 S3를 확인을 해보면 아까 넣은 것처럼 그다음에 테스트2 폴더가 있고 이 안에 테스트2 그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S3를 마치 파일 서버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S3를 파일 서버처럼 사용하는 건 살짝 옛날 구성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반영되는 게 조금 늦잖아요. 사실 그냥 파일 서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살짝 늦거든요. 근데 이제 꽤 오래전부터 이 구성을 사용해 오신 분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장된 파일을 S3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살짝의 장점 정도는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파일 서버 사용하는 거랑 S3를 이런 식으로 파일 서버 식으로 사용하는 거랑 뭘 더 추천하냐고 한다면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파일 서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걸 발표로 가져온 이유는 사실상 요즘 들어서는 좀 흔치 않아진 구성이기도 하고 S3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오늘 발표를 이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채정이었습니다.